예순이 넘으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오늘은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되는 날이구나. 이게 행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웠는데 말이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전화벨 소리가 반갑지 않게 된 게, 카톡 알림이 부담스러워진 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지난 화요일 오후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김영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5초, 10초가 지나갔습니다.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통화하면 1시간은 기본입니다. 그 1시간 동안 들어야 할 이야기들. 우리 큰애가 말이야, 외국에서 승진했대. 손주가 영재교육원에 붙었어. 남편이 요즘 골프에 푹 빠졌어.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친구가 행복하니까요. 그런데 매번, 매달, 1년, 2년, 10년째 똑같은 패턴입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나는 말이야, 애들이 효도를 잘해서 행복해. 너희 집은 어때?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합니다. 나쁜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냥 각자 살기 바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 이후로 계속 비교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 애들은 안 그럴까? 집에 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67세의 친구 때문에 우는 제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상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젊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르신, 그 친구분과의 관계가 어르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아니요. 그럼 왜 계속 만나시나요? 4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40년은 긴 시간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어디에 쓸지는 어르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남은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 한 번 외출하면 이틀은 쉬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3일은 피곤합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어디에 써야 할까? 결론이 났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써야겠다고. 다음 날 김영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희야,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자주 못 만날 것 같아. 이해해줘.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몸도 마음도 안 좋았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대신 옆집 박순자 씨와 가끔 만납니다. 이분과는 1시간을 만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늘 날씨 좋네요. 김치찌개가 맛있네요. 이런 이야기만 나눕니다. 이게 편안한 관계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한 게 아닙니다. 현명한 겁니다. 모든 관계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남은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지난달 27일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아빠, 왔냐? 회사 그만둘까 봐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요즘 너무 힘들어요. 밤 11시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못 견디겠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기업인데, 안정적인데,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생각들이 몰려왔습니다. 1시간 동안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참아봐라. 이 아빠도 그렇게 살았다.
직장 생활이 원래 힘든 거야. 지금 그만두면 다시 들어가기 힘들어. 내 나이가. 말이 길어질수록 아들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을 듣지 않으시네요. 전 조언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들다고 말한 건데. 쾅! 방문을 닫았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버지로서 당연한 조언 아닌가? 새벽 3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아들이 원한 건 조언이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달라는 거였어요. 가슴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미안했다. 아빠가 너무 나섰구나. 괜찮아요. 앞으로는 내가 물어볼 때만 말아마. 아들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옆집 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5세이신 분입니다. 손녀가 35세인데 아직 미혼입니다. 만날 때마다 잔소리를 하셨답니다. 빨리 시집 가라. 늙으면 애 낳기 힘들다. 좋은 사람 놓친다. 처음에는 손녀도 네, 할머니 했습니다. 하지만 3년째 같은 말을 들으니까요. 이제는 명절에도 안 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지난주 복지관에서 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혼자 울고 계셨습니다. 손녀가 날 싫어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언과 잔소리는 한 끗 차이입니다. 조언은 상대가 요청할 때 주는 것. 잔소리는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계속하는 것.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조언 속에는 통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하지만 자녀도 손주도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 시부모님 간섭을 어떻게 느꼈는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이제 우리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도 사랑입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한마디를 기다리십시오. 6개월이 걸릴 수도,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해주는 조언은 진짜 힘이 됩니다. 설득하지 마십시오. 그냥 옆에 있어 주십시오. 새벽 4시 또 잠에서 깼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 월 80만 원, 예금 이자 20만 원, 집 관리비 나가고 남는 게 얼마나 될까? 옆집은 연금이 200만 원이라던데. 저 건너 아파트 사는 동창은 임대 수입이 있다던데. 계산할수록 초라해집니다. 지난주 토요일 딸아이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사진이었습니다. 딸 친구 어머니가 유럽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우리도 여행 가요. 제가 돈 모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이 모은 돈으로 여행을 가야 한다니. 다른 집은 부모가 자식 여행 보내준다는데 내가 못난 부모인가? 그날 저녁 잠이 안 왔습니다. 페이스북을 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올린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멋진 레스토랑, 골프장, 손주들과 행복한 모습. 다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늘 여유로워 보이시는 분.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걱정이 없어 보이세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지. 나는 왜 안 될까? 왜 남들은 잘 되고 나는 못 될까? 그렇게 속 썩으며 살았어. 지금은요? 70 넘으니까 깨달았어. 남의 인생은 남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더라고. SNS에 올리는 사진이 그 사람 인생 전부인가? 아니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유럽 여행 사진. 혹시 1년 동안 아껴 쓴 돈으로 간 여행일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가족 사진 뒤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좋은 면만 보여줍니다. 힘든 것은 숨깁니다. 집에 돌아와 가계부를 봤습니다. 월 100만 원. 적은 돈이지만 우리 부부가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합니다. 집도 있고 건강도 있고 서로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재벌도 더 큰 재벌을 부러워합니다. 이 경주에는 끝이 없어요. 대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날 이후 SNS를 지웠습니다. 당장은 뒤처진 것 같았지만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비교를 멈추니 보였습니다. 내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 평온함은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비교하지 않는 자에게 옵니다. 명절 일주일 전부터 불안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어떤 반찬을 준비할까? 며느리 입맛에 맞을까? 아이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작년 추석이 떠오릅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고 오후 3시쯤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거기 앉아 있어. 그런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명절이 끝나고 한 달 동안 그 한숨 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친구 최순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자식들이 우리한테 잘해줘야지. 맞는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편했습니다. 복지관 강좌에서 심리상담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자녀의 빚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효도를 기대하고 있었구나. 용돈, 여행, 자주 오는 것,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하지만 자녀들도 바쁩니다.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고 대출 갚고 우리를 챙길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운해할 필요 없습니다. 거리를 조절하면 됩니다. 이번 명절 결심했습니다. 간소하게 차리기로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명절은 간단히 하자. 엄마도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 배달 음식 시켜 먹자. 며느리가 바로 답장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사실 저도 부담스러웠어요. 명절 당일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었습니다. 손주들은 오히려 더 좋아했습니다. 며느리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도 3일 후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후유증으로 일주일은 누워 있었는데 손주 돌보는 것도 정리했습니다. 딸이 부탁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목요일에 애 좀 봐줄래? 예전 같으면 무조건 그래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미안한데 그날은 안 돼. 엄마 병원 가는 날이야. 아, 그렇구나. 알았어. 딸은 담담했습니다. 제가 더 미안해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경계선을 만드는 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서로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을 때, 만났을 때 더 편합니다. 오늘은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새벽 2시 47분. 또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 주만 벌써 4번째입니다. 불을 켭니다. 천장을 봅니다. 그리고 또 시작됩니다. 후회의 릴레이. 1987년 봄. 승진 심사에서 떨어졌던 날. 그때 부장님한테 잘 보였어야 했는데 회식 자리에 더 자주 나갈 걸. 1995년 여름. 사업 제안을 거절했던 날. 그 친구 말을 들었더라면 지금 형편이 나았을 텐데. 2003년 가을.
아내와 크게 싸웠던 날, 당신은 늘 그래라고 말했던 것, 그 말을 안 했더라면 하나씩 떠오릅니다. 30년 전, 20년 전 일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아내가 뒤척입니다. 또 잠 안 와? 응. 또 옛날 생각하는 거야? 들켰습니다.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아내가 한숨을 쉽니다. 여보,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바꿀 수 없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걸 모릅니다.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도 큽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대출받아서 냈습니다. 친구들은 자식 유학 보내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딸의 결혼식 조촐하게 했습니다. 신혼집도 전세로 얻어줬습니다. 다른 집은 아파트를 사주던데 내가 못난 아버지구나. 지난주 수요일 복지관에서 명상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스님이 오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현재를 사는 당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과거의 모든 선택이 만든 사람입니다. 과거를 부정하면 현재의 당신도 부정하는 셈이죠. 번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1987년 승진 못한 것.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습니다. 그 일로 겸손해졌고 사람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1995년 사업 안 한 것. 그 일이 없었으면 안정적인 노후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친구는 결국 파산했습니다. 아내와 싸웠던 것. 그 일로 우리는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한 것은 그 싸움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가 너희한테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대학 등록금도 대출받아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빠는 항상 저희 곁에 계셨잖아요. 친구들 보면 아버지가 바빠서 얼굴도 못 본대요. 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후회했던 것들이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내려놓습니다. 후회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야 가벼워집니다. 그래야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아침 6시 15분. 눈을 뜹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갑니다. 주전자에 물을 붓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이 소리가 좋습니다. 찻잔에 녹차를 한 숟가락 넣습니다. 뜨거운 물을 따릅니다. 은은한 향이 퍼집니다. 창가에 앉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합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차 한 잔이 이렇게 큰 기쁨인지. 그때는 늘 바빴습니다. 출근 준비, 아이들 학교 보내기,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나가고. 지금은 다릅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전 9시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만보개 던져버렸습니다. 걸음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걷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길가에 이름 모를 꽃이 피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들여다봅니다. 노란색 꽃잎이 5개, 가운데 수술이 살랑살랑. 벌레 한 마리가 꽃가루를 먹고 있습니다. 3분을 그렇게 봤습니다. 할아버지, 뭐 보세요? 옆집 손주가 지나갑니다. 꽃 보고 있어. 예쁘네요. 그치? 예쁘지? 손주가 함께 쪼그리고 앉습니다. 우리는 5분 동안 꽃을 봤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이 행복입니다. 집에 돌아와 점심을 준비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두부 반모, 김치, 계란 3개. 두부김치를 만들기로 합니다.
두부를 썰고 김치를 볶고 계란을 풀어 지단을 부칩니다.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상을 차립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제대로 차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첫 숟가락. 맛있습니다. 내가 만든 밥인데도 맛있습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오후 2시 책을 펼칩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소설입니다. 한 줄씩 천천히 읽습니다. 이해 안 되면 다시 읽습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20분 읽으니 졸음이 옵니다. 책을 덮고 눈을 붙입니다. 30분 후 깹니다. 개운합니다. 저녁 6시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오늘 뭐 했어? 산책하고 책 읽고 낮잠 잤어. 당신은? 나도 비슷해. 웃음이 나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하지만 지루하지 않습니다. TV를 봅니다. 뉴스, 드라마. 아내가 옆에서 뜨개질을 합니다. 말은 없지만 편안합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행 안 가도, 맛집 안 가도, 돈 안 써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들의 가치, 이제야 압니다. 할아버지, 이거 누르시면 돼요. 20살 손녀가 가르쳐 줍니다. 스마트폰 사진 찍는 법. 여기, 이거? 네, 그거요. 눌렀습니다. 딸깍. 사진이 찍혔습니다. 와, 찍혔다. 손녀가 웃습니다. 할아버지 귀여워. 72세에 처음 제대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실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야?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하지만 작년 가을 마음 먹었습니다.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 포스터를 봤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기초반. 등록했습니다. 첫날이 악몽이었습니다. 여기 터치하시면 돼요. 터치가 뭐예요? 손가락으로 누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화면이 꺼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래? 옆자리 할머니도 똑같았습니다. 85세이신 분. 나도 모르겠어. 이거 너무 어려워. 서로 보며 웃었습니다. 강사님이 젊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처음엔 다 그래요. 친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찍기, 문자 보내기, 카카오톡. 어느 날 공원에서 꽃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엔 흐렸습니다. 다시 찍었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10번째 시도. 잘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빠, 사진 누가 찍어줬어요? 내가 찍었어. 헐, 대박. 잘 찍으셨는데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이웃 박할아버지는 더 대단합니다. 74세에 우쿨렐레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악기 한 번 안 만져봤어. 그런데 TV에서 우쿨렐레 연주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 악기점에 가서 샀답니다. 주인이 말렸어. 할아버지, 이거 어려워요. 그래도 샀지. 6개월 배웠습니다. 이제 섬지박이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경로당에서 연주했습니다. 다들 박수 쳤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거 배우니까 사는 맛나. 요즘 치매 걱정도 없어. 머리를 쓰니까.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못하면 어떡하지? 창피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못하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창피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 다 살았습니다. 남 눈치 볼 나이 지났습니다. 지난달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진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제 사진도 걸렸습니다. 공원 벤치 사진, 햇살이 비치는 장면, 2등상, 김철수, 상장을 받았습니다. 72세 인생 첫 상장. 손주들에게 자랑했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저보다 잘 찍으시네요. 그날 밤 행복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배움은 나이가 없습니다. 70에 시작해도 80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 호기심,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배움은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다는 것. 이 작은 성취감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아버지,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합니다. 괜찮아. 천천히 탈 거야. 제 옆에 자전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산 중고 자전거. 나이가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조심할게. 사실 저도 무섭습니다. 73세의 자전거라니. 하지만 타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 타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바람, 그 자유로움. 50년 만에 다시 타보고 싶었습니다. 첫날 주차장에서 연습했습니다. 비틀비틀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잡아줬습니다. 여보, 그만해. 위험해. 조금만 더. 30분 연습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주일 후 혼자 탈 수 있게 됐습니다. 강변으로 나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 이 느낌. 73년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젊은이들이 쌩하고 지나갔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속도로 가면 됩니다. 30분을 탔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온몸이 개운했습니다. 여보, 오늘 표정이 좋은데? 응, 기분이 좋아. 지난주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었습니다. 다들 많이 늙었습니다. 하지만 반가웠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려고. 남 눈치 그만 보고. 공감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 평생 남 위해 살았잖아.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야. 맞는 말입니다. 품위 있는 노년이 뭘까요?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품위를 지켜야 해. 하지만 품위가 뭡니까? 제 생각은 다릅니다. 품위는 남에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떳떳한 겁니다. 하고 싶은 일 하면서도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것. 그게 진짜 품위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옷 입으면 이상하게 볼까? 이 나이에 이런 일 하면 웃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 문제입니다. 인생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건 우리 선택입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거리라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싶으면 지금 해야 합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가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를 완전히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가족의 일원입니다. 내 행복도 중요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편안합니다. 친구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모든 모임에 갈 필요 없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됩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예전 젊은 모습은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의 나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누구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60년, 70년, 어떤 분은 8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참았습니다. 많이 양보했습니다. 많이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참지 않아도 됩니다. 양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시간은 온전히 우리 것입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편안하게 삽시다. 나답게 삽시다. 누가 뭐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